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아이를 안고 신혼집을 떠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옆에서 말하고 설득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있구나. 마치 혈액형처럼 타고난 무언가가 있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났지만 짐을 싸서 나올 때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갈라서고 나니 깨닫게 됐어요. 미워하는 것도 애정이 있어서 미워하는 거고, 정작 마음을 굳히고 나니 남편이 그저 딱하게 보였어요. 거기까지였어요. 이제 남인이 미워할 이유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랑 남편은 30대 중반에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죠. 요즘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막상 제가 그 상황에 놓이니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만난 지 1년도 채 되기 전에 결혼 얘기가 진지하게 오갔어요. 둘 다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 자연스럽게 서로 얼마나 모았는지 오픈했죠. 그런데 저도 직장 생활만 10년 정도 했고, 남편도 저랑 비슷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모은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저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은 게 저의 반도 안 됐어요. 그때 저는 약 9천만 원 정도 모았었거든요. 나름 1억을 채우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남편은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모았더라고요. 사실 남자들이 더 돈을 잘 모은다고 해서 기대했었거든요. 심지어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얼마나 모았을까 했는데 절반도 못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씀씀이가 큰가 싶어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남편 직업이 건실하니 시간이 지나면 나보다 훨씬 많이 벌 거라며 걱정을 날려버렸죠.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에 다니고 대학도 명문대를 나왔으니까요. 친정에서도 남편의 배경을 보고 좋아하셨고 저도 콩깍지가 씌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결혼이라는 건 그렇게 눈이 덮이고 귀가 막혀야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시누이가 더 신이 났더라고요. 제가 시누이에게 갖고 싶은 거 하나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예물이나 예단 같은 형식을 차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임신하고 하는 결혼이라 제가 더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시누이도 좀 챙겨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예물보다 더 비싼 가방을 사달라고 해서 좀 당황했었어요. 새언니 생기니 신상 가방도 하나 생겨서 좋네요.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 하나 사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800만 원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오빠도 결혼 준비해야 한다고 안 사줘서 그런데 새언니가 사주신다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럴 때 비싼 명품 하나 장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비싼 가방을 사달라고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시누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라서 경우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정장 한 벌이나 30~40만 원 정도의 가방을 사줄 생각이었어요. 만약 명품을 사주게 되더라도 지갑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갖고 싶은 가방 사진을 보내면서 이번 주 언제 백화점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무리라고 거절했어요. 아가씨가 보낸 가방 사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금액은 최대 100만 원 정도라서 이 정도 금액은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아가씨가 돈 모아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시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원래 결혼할 때는 돈 좀 쓰는 거예요. 새 언니도 돈 잘 벌잖아요. 늦게 결혼하는 거라 돈도 많이 모아놓은 걸로 아는데 그냥 저 하나 사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제가 우리 엄마한테 잘 말해 드릴게요. 시누이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잖아요.
신우이는 막무가내로 가방을 사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예전에 본인 동생이 좀 오냐오냐 커서 성격이 강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성격이 강한 게 아니라 허영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 저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할 게 뻔했어요. 사실 본인 능력이 안 되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우이는 본인 능력이 안 돼도 오빠한테 조르면 오빠가 사주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 돈을 벌써부터 본인 돈이라 생각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부터 이러면 내가 계속 끌려다니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신우이한테 강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시부모님께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아가씨가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가씨도 30이 넘었으니까 이 정도는 본인 돈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현금으로 드릴 테니 아가씨가 사고 싶은 거 사세요 하면서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어요. 100만 원이라고 말해도 이건 조금 넘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면서 또 슬금슬금 더 비싼 거를 사달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갖고 싶은 거 사라고 하면서 돈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서운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신우인데 갖고 싶은 것 좀 사주지 그랬어. 4번도 아니고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일 텐데. 당신 돈 모은 것도 많이 있잖아. 나는 내가 신우이 가방 사주려고 모은 거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들어갈 돈이 태산인데 사실 당신이 갖고 있는 돈도 없어서 더 아껴서 결혼 준비해야 돼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내년에는 아이도 태어나니까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예전에는 동생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끌려다니면 안 돼. 당신은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예전처럼 행동하면 안 돼. 남편은 그래도 이왕 결혼 준비하는 거 동생 갖고 싶은 것 좀 사주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남편한테도 당신도 이제 애 아빠가 되니까 예전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때였어요. 남편이 모은 돈이 거의 없으니 대출을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집값은 또 왜 이렇게 올랐는지 대출이 너무 많으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전세로 살다가 돈 좀 모으면 집을 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시부모님보다 여유가 있었어요. 외동딸인 제가 집도 하나 못 받고 전세 대출 받아서 그 돈 갚으면서 살아야 하니 친정 부모님이 안쓰러우셨나 봐요. 저희를 따로 부르셔서 집을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우리 사위가 마음에 들어서 도와주려고 해. 전세 대출 받아서 시작하면 처음부터 빚을 내고 하는 거라 생활이 힘들어. 내가 강북구 쪽에 세를 허락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마침 3달 뒤에 계약이 끝나니 거기로 들어가서 살아라. 신혼 때부터 빚지고 시작하면 힘들어.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에 저랑 남편 둘 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사실 전세 대출도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빌렸어야 했거든요.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저도 걱정거리 하나 줄었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별 문제 없이 결혼식을 치르게 됐어요. 둘 다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라서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했어요. 솔직히 애를 가져서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었어요. 대출 이자가 있었다면 저도 부지런히 벌어야 했겠지만 나가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얘기해서 각자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각자 돈을 벌고 모으다 보니 한눈에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돈이 모이는 것 같은 기분도 안 들더라고요. 각자 생활비만 200만 원씩 내면 저는 100만 원 정도 남고 남편은 2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런데 둘 다 적지 않게 버는 것 같은데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생활비 통장을 만든 다음에는 남는 돈은 각자 용돈처럼 쓰자 했는데 아이도 태어날 테고 내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돈 좀 확인해보자 하면서 남편이랑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씀씀이가 큰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적금을 들지 않아도 몇백은 통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통장에 얼마 있냐고 물어보며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있더라고요. 돈 다 어디 갔어? 생활비 통장도 지금 여유가 있는데 자기 혼자서 200만 원 남짓한 돈을 다 썼다고 말이 안 되잖아. 남편이 결혼한다고 해서 동생한테 보내주던 용돈을 한 번에 끊을 수가 없어서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어. 그리고 남는 돈은 내가 사고 싶은 거 샀거나 부모님이 돈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조금씩 보내드렸지 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결혼했잖아. 그럼 좀 다르게 행동해야지.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말했잖아. 시부모님이야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시누이 용돈은 아직까지 주고 있으면 어떡해? 몇십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을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시은이도 계속 일 안 하고 힘들면 그만두잖아. 언제까지 당신이 뒤치다꺼리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이제 곧 애 태어나니까 신우한테 더 이상 용돈 보내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 나한테 생활비 보낸 돈 이외의 금액도 다 보내. 뭔가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남편이 또 빠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금액을 말해줬죠. 당신 용돈으로 50만 원 빼고 150만 원씩 매달 나한테 보내.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누가 누굴 돕고 있어? 그러다가 우리가 나게 생겼어.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니 남편도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신우가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새언니 생활비 각출하는 거 이외의 돈은 오빠가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 용돈 보내주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 벌써 할부지는 거 있단 말이에요. 아가씨,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상관없는데 저 이제 곧 애 낳고 그러면 제가 돈을 못 버는 상황이라 저희 아껴야 돼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돈을 좀 모아야죠. 그리고 이번 연도만 해도 아가씨한테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아가씨 어린애 아니고 30살 중반 다 돼가잖아요. 그럼 이제 아가씨가 알아서 해야죠. 생활이 안 되면 일을 시작하든지 하세요. 제가 이렇게 신우이 용돈을 끊어버렸어요. 신우는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는지 다시 본인 오빠를 공략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 동생이 계속 불쌍한 척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저한테 100만 원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용돈을 보내주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생 보내줬던 용돈 있잖아. 아니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0대 30만 원 정도는 보내주는 게 어때? 사실 그 정도면 우리도 부담 없잖아. 나중에 동생 취업하고 나서 용돈을 끊어도 되는 거니까 당장 돈 벌 구멍이 없는데 이렇게 돈을 끊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시누이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30살이 넘도록 직장 못 잡고 있는 거야. 힘들면 그만두고 오빠한테 돈 보내달라고 하면 알아서 보내주는데 왜 힘들게 돈을 벌겠어? 당신이 평생 책임질 거 아니잖아.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해. 이제는 아가씨가 힘들어해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야. 제가 단호하게 용돈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못을 박으니 남편이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돈인데 왜 가족한테까지 못 쓰게 하냐고 툴툴거렸어요. 거기만 가족이야? 나랑 우리 애는 당신 가족 아니야? 애 태어나면 들어갈 돈이 산더미인데 시누이한테 언제까지 돈 보내주려고? 그러면 당신이 투잡을 하든지 지금 버는 월급에서는 보내줄 생각하지 말어. 그렇게 돈 보내주고 싶으면 차라리 투잡을 해서 번 돈으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투잡은 본인이 생각해보니 힘들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 뒤로는 시누이 용돈 주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시누이도 정신을 차렸는지 직장을 잡아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반신반의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정말 듣기 좋은 소식이 시댁에서 들리더라고요. 드디어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시누이가 나름 결심하고 일하기 시작할 때 다니던 직장에서 만난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시누이가 집에 데리고 와서 저도 본 적이 있었어요.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오빠라 그런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긴 했어요. 근데 남편 생각과는 다르게 둘이 결혼 얘기가 나왔나 봐요. 진우가 시부모님 댁에 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기 쉬웠어요. 근데 들어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이 많지도 않을 텐데 생각보다 준비하는 혼수들이 빵빵했어요. 할부로 산다는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쌓이면 정말 큰 돈이 되잖아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또 우리가 돈 갚아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 일 생기기 전에 우리도 시누이가 결혼하는 거니 미리 가전 하나 해주자는 말이 나왔어요. 아가씨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 해줘야 하는데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요. 웬만한 건 거의 다 사셨죠?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있죠? 그럼 못 산 게 너무 많은데요. 저 로봇 청소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저희 신랑이 그런 거 사지 말라고 해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 저 로봇 청소기 사주시면 안 돼요. 처음엔 로봇 청소기라고 해서 한 100만 원 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제일 싼 모델이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싼 금액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본인 돈을 긁어서라도 해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해준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왕 결혼하게 됐으니 제대로 하나 해주고 저도 생색 좀 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모델로 사서 보내줬어요. 시누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갈 혼수는 거의 다 준비했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말해주는데 대충 듣기만 해도 1,000만 원은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딸 시집가니 돈을 좀 해주신다고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제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물어봤어요. 아가씨 그런데 혼수 비용이 그 정도면 다른 것도 해서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돈 모으신 거예요? 새 언니도 참 저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을 모았겠어요? 오빠가 저 결혼할 때 보내주려고 모은 돈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희 시댁에서 집 해준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은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장 5천만 원이 어딨어요 그래서 막막했는데 오빠가 저 시집갈 때 해주려고 모아놓은 1억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1억 보내줬는데요. 언니 모르고 있었어요. 시누이 말을 듣는데 멍해지더라고요. 역시나 남편 돈으로 시누가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1억이라는 되는 돈을 남편이 갖고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퇴근한 남편을 추궁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시누의 결혼 준비하라고 1억이나 되는 돈을 줬다며 당신이 돈이 어딨어서 당신 주식하니? 아니면 설마 대출 당신도 들었을 거 아니야 거기 시댁에서 집 해줄 테니 돈 5천만 원 가져오라고 했다잖아. 그거 안 보내주면 내 동생 계속 무시할 것 같아서 내가 대출 받아서 보내줬어. 오빠인 내가 동생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 그리고 다른 돈으로는 혼수 빵빵하게 해서 기펴고 살라고 했어. 나는 내 동생 시집 가서 눈칫밥 먹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네가 대신 먹던가? 눈칫밥 아니 당신이 시누기 아빠야 왜 그런 것까지 당신이 해? 그리고 당신 간도 크다. 어떻게 1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서 시누이한테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시누이는 시댁에서 무시받으면 안 되는데 나는 무시해도 돼.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대출하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나는 당신 마음대로 대출한 돈 절대 못 갚아.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 지금 결혼 때부터 신웅이 돈 문제 때문에 왜 맨날 우리가 싸워야 돼?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니 남편이 깜짝 놀랐나 봐요. 항상 동생 돈 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싸우긴 했지만 이렇게 이혼 소리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본인 동생만 생각하느라 정신이 나가 있는 걸 보니 꼴보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오빠가 돼서 동생한테 돈 빌려줄 수 있죠. 그런데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나 되는 돈을 빌리면서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한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갚겠어요? 남편이 혼자 갚겠냐고요. 저도 당연히 같이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너무 답답해서 제가 강하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투잡이라도 뛰어서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동생이 결혼하는데 거기 시댁에서 너무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게 눈에 보여서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당신한테 말 안 하고 빌린 건 미안해. 당장 돈 마련해서 보내줘서 그 시댁 콧대를 꺾어주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 그 뒷일을 생각을 못했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각서까지 쓰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이제는 정말 안 그런다고 하면서 순순히 신우에게 돈 주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쓰더라고요. 우선 상황은 일단락했어요. 빌린 대출금의 절반은 일단 시부모님이 막아주시기로 하셨고 나머지의 절반은 신우가 나중에 갚는다고 하길래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출금은 반의 반으로 줄여서 나머지 돈은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신우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펑펑 우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좋은 일이긴 한데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걸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저런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편의 눈물이 뭔가 섬뜩하다고 느껴졌고 역시나 제 예상은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또 내질러 버렸더군요. 좀 늦게 가진 아이라 그런지 신우가 몸 관리를 엄청 조심히 했어요. 저도 늦게 아이를 가지긴 했지만 신우이처럼 소심하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극성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가끔 시댁에 놀러 왔다는 말을 들으면 얼굴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시부모님도 뭐 하나 큰 소리 나지 않을까 신우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조심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서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아무래도 본인 딸이 낳는 처대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이를 안 낳는다고 했던 딸이 임신을 하니 더 조심하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었죠. 신호는 예전부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마음이 바뀌었나 아무튼 그렇게 신우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축하한다고 돈 100만 원도 보내자고 얘기가 돼서 신우이가 시부모님 댁에 오기 전에 연락을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며칠 뒤에 시부모님 댁으로 올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 맞춰서 돈 봉투 챙겨서 갔어요. 아파트 단지 내로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하얀색 차 한 대가 지나가더니 시댁 아파트 앞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싶었던 차 모델이라 저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신우이가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예전에 신우 남편이 끌고 다니는 차는 검은색이었는데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바뀌기도 했고 모양도 좀 달라져서 차를 한 대 바꿨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네랑 한정식 집에서 다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남편이랑 애들이랑 함께 움직였어요. 저희 차를 쫓아가고 내렸는데 옆에 신우 남편이랑 신우이가 차 창문을 내리며 환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순간적으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본 검은색 차가 맞았어요. 며칠 전에는 확실히 하얀색 차였거든요.
제가 사고 싶었던 차 모델이기도 해서 기억이 나서 신우 남편한테 차가 2대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부러웠거든요. 저도 아이가 2이나 되다 보니 계속 차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는 좀 야외로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에 차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었어요. 이 차는 아가씨 거예요. 저번에 아가씨가 하얀색 차 하나 끌고 다니는 거 봤는데 이런 차는 얼마 정도예요? 승차감이나 그런 건 어때요? 저도 애가 있으니 이제 차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애가 있으면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는 제 거고 하얀색 차는 와이프 거예요. 이번에 형님이 아이 낳으면 차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주셨거든요. 모르셨어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됐어요. 그런데 우선 밖에 사람들도 있고 하니 거기에서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는 척하며 넘어갔어요. 정말 그날은 다른 사람들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끼리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한테 신웅이 차 사줬냐고 물어봤어요. 아, 내가 너 또 이럴 줄 알았어. 이번엔 내가 사준 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본인들 돈으로 사준 거야. 그리고 동생 차 사주라는 말도 못해. 저렇게 출산하자마자 일한다 어쩐다 하면서 바쁘게 다니는데 동생은 계속 운전해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동생 사주시라고 한 거지. 당신도 애 낳아서 키워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래서 외동은 안 돼 형제 같은 게 없잖아.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사준 거니까 토달지 마. 솔직히 나 내 동생한테 용돈 주고 싶었는데 당신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고 있었잖아. 왜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사는 것도 난리여 옆에서 저렇게 노발대발 난리를 치는데 근데요. 저는 듣자마자 바로 남편 돈으로 샀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영수증 보여달라고 시부모님이 샀으면 카드 영수증이라도 한 장 있지 않겠냐고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바로 볼 수 있는데 당장 시댁으로 가서 보자고 했죠. 근데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말을 돌리는 겁니다. 그 모습에 속에서 천불이 치솟더라고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신혼집 친정돈으로 산 거 알지? 당신 돈 하나도 없어. 그러니 토달지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 나는 더 이상 시루이 뒤치다거리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캐리어 하나에 남편 짐을 싸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현관문 밖을 보내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하지만 남편도 그날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가 싸준 캐리어를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 1시간쯤 뒤였나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신우이가 서 있었어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문도 안 열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문은 열어줬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 미안해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약해서 병원에서 오래 지냈었거든요. 그 뒤로 몇 차례 수술도 받았어요. 워낙 큰 수술이어서 종례산에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서 아이는 가질 수 없을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에 오빠가 더 많이 챙겨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빠 때문에 힘내서 병원 생활 버텼었고 그래서 그런지 오빠한테 더 많은 어리광 부리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언니랑 결혼하면서 저도 정신 차린 거 아시잖아요. 제가 눈치껏 오빠가 준다고 하는 거 이제 다 거절할게요. 죄송해요. 조카도 둘이나 있는데 이혼하면 애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제가 더 잘할 테니 저 보고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신우가 천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본인 사정을 말하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우 사정을 알고 나니 왜 그렇게 시부모님이 신우 임신했을 때 조심했으며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신우이를 챙겼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신우이한테 일어나라고 하면서 같이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사정을 정리하자면 신우가 어릴 때 많이 아팠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남편 꿈은 의사였고 공부를 미친 듯이 했는데 의대는 못 가고 그래도 명문대에는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고비를 넘기고 수술도 받고 그러면서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동생 잃을 뻔했다는 소리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 임신 소식에 전화기 붙잡고 펑펑 울던 남편 모습도 신우의 과거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눈물겨운 가족 이야기긴 했으니까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신우랑 남편 사이의 문제고요. 이제 둘 다 가정을 꾸린 한 아이의 부모가 됐잖아요. 신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했지만 저는 솔직히 아무런 감흥이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우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 그랬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어. 나는 그런 것도 모르는데 남편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대출받아줘. 몰래 용돈 보내줘.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 나도 폭발한 거지. 오빠가 아무리 본인 힘으로 한다고 해도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나도 돈을 갚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도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둘이나 되는데 그리고 이런 말 하나 없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돈을 퍼주니 밑빠진 덕에 물붓기라 생각해서 나도 이혼 소리가 나온 거지. 신호가 제 앞에서 한숨을 푹 쉬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사실 언니한테는 말 안 했지만 임신에 대한 꿈은 완전히 접고 살았던 거라서 결혼도 솔직히 못할 거라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여자고 아무리 올케 언니랑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까지 언니한테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빠가 이런 건 그냥 우리만 알고 있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혼 소리까지 나오고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신우이는 말을 하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얘도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 남편 편을 들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속사정을 알고 나니 남편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만약 저도 이런 아픈 동생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게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신우이를 돌려보냈어요. 신웅이가 남편한테 말했는지 그날 저녁 남편이 쓱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신우랑 대화한 것들이 있으니 남편이랑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 묘하게 당당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남편은 이제 본인 집 사정을 제가 다 알았으니 더 마음 편하게 동생 챙기도록 해주겠다 생각했었나 봐요. 아까 현정이 집에 왔었다며 나한테 연락 와서 본인 얘기 다 했다고 하더라. 당신도 이제 알겠지 내가 왜 그런지 그러니 이제 내가 동생 챙기는 걸로 도끼는 뜨고 간섭하지 마. 동생이 와서 울고 빌미한 건 모르는지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아까까지만 해도 남편도 신우이 챙기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측은하게 보게 됐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보니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곧장 신우랑 통화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집착을 뛰어넘어서 비정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전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소리는 극도로 화가 날 때 결심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턴 크게 화도 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입장 정리가 진작에 끝났는데 이제 저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해서 다 이해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해하는 건 내 몫인 거잖아. 그런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제 내가 알았으니 당신은 더 마음 편하게 버는 돈 다 신웅이 가져다 주겠단 말이야. 아까까지만 해도 애도 둘이나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 했어. 근데 당신 태도 보니까 안 되겠다. 신우이가 무슨 잘못이겠어? 당신 같은 오빠를 둔 잘못이지. 그렇게 저는 이혼 준비를 진행했어요. 남편도 제가 이혼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이것저것 알아보며 계산기를 두들겨 봤나 봐요.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저한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하면 나한테 재산 분할해줘야 되는 거 알지? 재산 분할로 이 집안 나한테 줘야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시세 보니까 약 4억 정도 하더라. 그럼 나한테 2억 보내줘야 돼. 양육비는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줄게.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준 집이라서 재산 분할에 포함이 안 되기도 하고 심지어 아직 친정엄마 명의였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당신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집 우리 엄마 명의야. 그리고 우리한테 증여한 거 아니라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도 않아. 그리고 뭐 양육비 100만 원 내 자식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애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되는데 100만 원 너랑은 합의가 안 되겠다. 너도 변호사 알아봐. 나도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본인도 직접 상담해보니 현실을 알았겠죠. 막상 알아보니 본인이 저한테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하고 매달 양육비는 남편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니까 그거야. 회사 월급에서 가져오면 그만이고 그때부터 슬슬 남편은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니 슬쩍 없던 일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괜히 아이들 어린이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애들한테 아빠 행세를 하려는 모습이 황당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오니 좋다고 반기는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애들은 그저 아빠니까 좋다고 하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애들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도 둘이나 있으니 이혼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이제 잘할 테니 당신도 나를 좀 이해해줘.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왜 막상 변호사 알아보니까 나한테 줘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아차 싶었어. 당신은 여태 나한테 한 게 있는데 내가 당신 한마디에 마음이 확 달라지겠어. 나는 생각 변함없어. 이혼 진행할 거야. 이렇게 애들 봐주면 내가 마음 약해질 거라 생각했나 본데 너가 아빠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인 거고 나랑은 또 다른 문제인 거지. 저는 마음을 완전히 고친 상태여서 남편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이혼 진행했어요. 결국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로 돈을 더 줘야 하는 바람에 집도 애들도 다 뺏긴 채 빈털터리로 나가게 됐어요. 저는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둘째 낳고 제대로 하지 못한 몸갈래를 받았어요. 바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아직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관리해주니 예전보다 훨씬 살 만하더라고요. 그렇기 전엔 아이들이랑 생활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신우가 애를 하나 더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불임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이제 제가 알아도 변하는 건 없으니까요. 신혼에는 행복하게 깨볶으면서 살고 있는데 낙동강 오리 알던 전 남편은 회사 숙소에서 주로 지내거나 시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신우이 본인 오빠가 이혼한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거의 시댁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때문에 오빠가 그렇게 된 상황도 알 텐데 매정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거기에서 제일 한심한 건 제 전 남편이죠. 처음에 결혼이 긴가인가 했을 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뭐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서 낳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둘째는 아들이라 그런지 엄마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때 이혼을 못했다면 또 슬금슬금 신우한테 돈 보내주는 남편 뒤치다꺼리를 해줬겠죠. 같이 살 때도 항상 어디서 돈이 빵꾸 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평생 전 남편이 사고친 돈 갚으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제 저는 제 인생 열심히 살 거고요. 남편이든 시댁이든 신호든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냥 피하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